음악. 남성분들께 묻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아내나 여인과의 관계를 마친 후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관계를 원하는 아내의 눈빛을 귀찮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피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이가 들어 당연히 정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혹시 큰 용기를 내보았지만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아내로부터 서지도 않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사용하시면 당신의 아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온몸의 신경이 깨어나는 듯 부들부들 떨리는 깊은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40년 동안 수만 명의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수많은 부부들의 꺼져가는 관계에 불씨를 되살려온 비뇨의 학과 전문의 홍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아내와의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아내의 실망스러운 한숨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교감으로, 힘이 아니라 존중으로 당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 의사 인생 40년의 모든 지혜를 당신에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할 남편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3가지를 모르고 계속 지금처럼 아내를 대하신다면 당신은 평생 아내의 몸과 마음 곁을 맴돌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진짜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부부 생활 전체에 행복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가볍게 눌러 주십시오. 이 중요한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으리 땅의 수많은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남편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았던 64살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혹시 무슨 병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부부관계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걸 알기에 차마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남편이 실망할까 봐주었던 척, 만족한 척 지난 30년간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더 이상 제 몸과 마음을 속이기가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 저는 단 한 번도 관계를 통해 좋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애를 쓸수록 저는 오히려 더 아프고 언제 끝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며칠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제 걱정을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과의 잠자리는 피하고 싶은 이율 배반적인 고통. 남편에게 상처를 줄까봐 평생을 착한 거짓말 속에 자신을 가둬온 그녀의 삶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아내도 이런 착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당신이 잠든 후에 남몰래 등을 돌리고 소리 없이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내의 침묵은 만족의 신호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깊은 절망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분을 다시 진료실로 모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마주 앉히고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제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아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 40년간 아내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비밀, 즉 아내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화원과 그 화원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힘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교감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제 설명을 듣는 내내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불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에게 진짜 기쁨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몸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배우고 그 지도를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나는 탐험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내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함께 그 비밀의 화원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 여정 자체가 그 어떤 행위보다 더 큰 사랑과 교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몸과 아내의 몸은 그 구조부터 쾌감을 느끼는 방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이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영어만 아는 사람에게 한국말로만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진심이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과연 그 비밀의 화원은 어디에 있으며 그곳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지혜를 여성의 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남편분들이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아내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지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설 보물 즉 전방원계라고 불리는 그 비밀의 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성감대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며 신비로운 곳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의 쾌감이 하나의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면 여성의 쾌감은 여러 개의 작은 언덕과 계곡 그리고 수많은 오솔길로 이루어진 아주 넓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오직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만을 향해 앞만 보고 돌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과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모두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전방원계는 그 국립공원 속에서도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비의 폭포와도 같은 곳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부위를 지스팟 혹은 전방 질환계 주변 부위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그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질 입구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를 삽입한 후 손바닥을 위로 즉 아내의 배꼽 쪽을 향하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마치 이리 오나고 부르듯이 천장을 향해 부드럽게 구부려 보면 그 안쪽에서 주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부위를 만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질벽이 매끈하고 부드럽다면이 부위는 마치 잘 익은 자두의 표면처럼 살짝 도톰하면서도 결이 느껴지는 듯한 탄력이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설 전방원계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신경 다발이 모여있는 아주 민감한 곳으로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아주 깊고 묵직하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얼마 전 만났던 한 성의학 전문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부부관계 문제만 상담해온 박준서 소장님이신데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원장님, 제가 수십 년간 부부들을 상담해보니 남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목적지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아내와 함께 길을 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모두 놓쳐 버립니다. 진정한 쾌감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전방원계의 위치를 알려 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와 더 깊이 교감하고 아내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배우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위치를 알아도 아내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곳은 그냥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을 때 비로소 그곳이 비밀의 화원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비밀의 화원, 전방원계의 문을 여는 새 가지 황금 열쇠에 대해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 방식입니다. 위. 이 세 가지 열쇠만 있으면 당신은 최고의 탐험가이자 가장 자상한 정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올바른 각도와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위.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애무를 통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탐험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톱을 짧게 깎아야 합니다. 또한 윤재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성의 질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윤활제는 고통을 줄여주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현명한 도구입니다. 아내가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당신의 손가락 한두 개를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부드럽게 삽입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지점 즉 지립구에서 한두 마디 안쪽 천장 부분을 향해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구부려 보십시오. 이때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보물을 찾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아내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여보, 혹시 이쯤이야? 느낌이 좀 다른 곳이 있어 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자극이 아닌 깨우침입니다. 그 특별한 지점을 찾았다면 많은 남편분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강하고 빠르게 무작정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의 화원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쾅쾅 두들겨 부수는 무례한 행동과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극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신경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찾아낸 그 지점을 손가락 끝에 가장 부드러운 살 부분으로 아주 지그시 5초 동안 천천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힘을 빼는 겁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잠든 아기를 깨울 때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위. 부드럽고 반복적인 압박이 그곳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신경들을 서서히 깨우고 뇌에 지금 이곳이 아주 기분 좋은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열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내의 반응이라는 나침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을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을 때 아내의 몸은 당신에게 아주 정직한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몸을 뒤로 빼거나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을 준다면 그것은 여보, 지금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강해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다시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당신 쪽으로 더 밀착시키거나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여보 바로 그 느낌이에요. 아주 좋아요. 조금만 더 하는 황홀한 신호입니다. 그때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아내가 이끄는 대로 같은 속도와 같은 압력으로 부드럽게 그곳을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길을 모르는 무모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내라는 최고의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그 신비로운 지도를 따라 함께 여행하는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2. 3가지 황금 열쇠를 오늘 밤에 손에 쥐어 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비밀의 화원, 전방 원계의 존재와 그 문을 여는 3가지 황금 열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분들이 열쇠를 손에 쥐고도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여전히 망설이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하셔도 되는 최고의 사랑을 위한 완벽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아내의 관계 전체를 바꾸는 존중과 사랑의 의식입니다. 가장 먼저 전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전의를 본 게임을 위한 형식적인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성에게 전의는 본 게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의는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건네는 따뜻한 눈맞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오늘따라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네 하고 거는 다정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그 든든한 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하루 종일 쌓아온 이런 작은 사랑의 조각들을 통해 비로소 밤에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존재입니다. 남편분들 침실에서의 30분보다 일상에서의 3분의 더 많은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 육체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이때도 절대 조급하게 목적지로 돌진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의 화원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곳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화원의 문을 활짝 열기는커녕 오히려 굳게 닫아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며 아내의 몸 전체의 긴장을 먼저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끝, 발끝, 깃불처럼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예민한 부위들을 부드럽게 얼루만져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아내의 몸 전체를 쾌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하나의 거대한 성감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 곧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리는 것은 아내에게 깊은 허무함과 외로움을 안겨주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관계의 황홀경이 끝난 후에도 아내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당신을 사랑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포옹이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나는 정말 사랑받는 여자구나 하는 깊은 정서적인 충만감을 선물해줄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사랑, 침실에서의 존중, 그리고 관계 후의 따뜻한 교감, 이 3가지야말로 당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드는 가장 완벽한 과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까지 알려 드려도 많은 남편분들이 실전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내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는 마음의 장벽과 흔한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목표, 지향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부부 관계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를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마치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과제라는 압박감은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아내의 반응을 살피는 대신 오직 기술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당신과 아내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의 교감이 아니라 점수를 먹기는 시험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긴장감 넘치는 시험장에서 아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열고 쾌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머릿속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부부관계의 유일한 목표는 두 사람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쾌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모든 여성이 똑같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오늘 제가 전방 원계라는 아주 특별한 지점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이것이 모든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마법의 버튼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여성의 성감대 역시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여성은 제가 알려드린 그 부위에서 아주 강렬한 쾌감을 느끼지만 또 어떤 여성은 오히려 불편함이나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의 몸이 다른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그 부위의 자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면 절대 실망하거나 아내를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보, 그럼 어디를 만져줄 때가 제일 좋아? 하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알려주는 새로운 지도를 따라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벽은 소통이 부재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관계 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혼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여보, 지금 느낌이 어때? 혹시 아프지는 않아?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 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절대 자존심 상해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질문이야말로 나는 지금 당신의 쾌감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의 다름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이 세 가지 지혜만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밥상을 바꾼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비단 김 여사님 부부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탐험의 지혜를 통해 수십 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부부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22살의 선생님께서 제 진료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방송을 보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를 만족시켜야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아내의 몸을 알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날 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아내의 숨소리에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에 저도 모르게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마워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제 품에서 아이처럼 흐느껴 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래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처음이었어요. 당신이 내 몸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은 건 오늘 처음으로 내가 정말 당신에게 사랑받는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원장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난 40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서 아내를 붙들고 밤새 함께 울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68살의 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평생 부부 관계에서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알려드린 존중의 기술을 통해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찾아고드럽게 자극해 주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원장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하던 아내가 어느 날 밤 제 손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보 거기가 아니라 조금만 더 아래요? 네, 바로 거기 하고 속삭이는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제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작은 변화 하나가 아내의 다쳤던 마음과 몸을 열고 부부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순히 부부 관계의 기술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더 큰 원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만족시킬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고 부부관계는 그냥 의리로 혹은 가족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그 어떤 보약이나 운동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과 만족스러운 관계는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강력한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옥시토신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떨어뜨리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오르가슴의 순간에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자 우울감을 날려버리는 행복 물질입니다. 즉 행복한 부부관계는 단순히 쾌락을 넘어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의료. 행위인 셈입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불꽃 같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잦아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누는 사랑은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은 아주 깊고 따뜻하며 은은한 잿불과도 같습니다. 그 잿불의 온기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평생토록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늙어가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기술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남편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의학적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폐경 이후 아내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가 관계를 피곤해하거나 아파할 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질을 촉촉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사라지니 질벽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메마르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지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마찰도 쉽게 상처가 나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관계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윤활제는 나이든 부부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이자 필수품입니다. 통증 없는 편안함 속에서만 진정한 쾌감이 싹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건조함과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반드시 저와 같은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오십시오. 먹는 호르몬 약이 부담스럽다면 질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전신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도 질 건강을 아주 효과적으로 되찾아주는 여성 호르몬 연고나 질정 같은 훌륭한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해와 배려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부드러운 전이를 통해 아내의 몸이 충분히 준비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에도 계속해서 아내의 표정을 살피고 아프지 않아 하고 물어봐주는 다정함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를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제가 오늘 전방원계 즉 지스팟에 대해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낸다면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진실의 절반을 숨기는 것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그 이름만 알 뿐 그 진짜 중요성과 위대함은 전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의 화원 바로 클리토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오르가슴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클리토리스에 있습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질 내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질부는 남성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아이스버그 즉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콩알만한 부분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 클리토리스는 그 뿌리가 질과 요도를 감싸며 양쪽으로 아주 길고 넓게 우리 몸속 깊숙이 뻗어있는 아주 크고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관에 남성이 음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천 개의 쾌감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질부의 전방, 원계를 탐험하는 것과 동시에 클리토리스라는 또 다른 화원을 함께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전에 당신의 손가락이나 혀를 이용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얼루만져 주십시오. 이때도 직접적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보다 그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계 중에도 당신의 손이 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양과 밖의 조화로운 협력. 이것이야말로 아내의 닫혔던 쾌감의 모든 문을 활짝 여는 가장 확실하고도 완벽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부의 뜨거운 밤을 방해하는 최악의 음식과 반대로 사랑의 불꽃을 지혀주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 즉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우리 뇌의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 남성의 발기 능력을 저하시키고 여성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튀김과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우리의 피를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온몸이 마른 속이 더부룩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눌 기분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막아 성기능을 근본적으로 저하시키는 추범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설탕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우리 몸을 급격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의 불꽃을 지혀주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굴입니다. 굴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이 풍부하여 남성의 활력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성분과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와 견과류입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우리 몸이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를 공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수박이 당뇨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하지만 건강한 분들에게 수박에 들어 있는 시트롤린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아주 좋은 천연 혈액순환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딱 한두 쪽만 드셔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밤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당신의 식탁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성의 몸에 숨겨진 여러 가지 비밀의 장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이 모든 신체적인 장소를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오르가슴은 성기가 아니라 뇌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자극과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운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에게 진정한 황홀경은 단순히 몸에 마찰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세월을 살아왔구나 하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당신의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 하는 오랜 세월 축적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긴 당신의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하는 변치 않는 사랑의 확신을 느끼는 당신의 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쾌감의 절정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나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과 당신 아내의 뇌를 자극하십시오. 늘 똑같은 침실, 똑같은 시간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나 시간대의 사랑을 나눠보며 새로운 자극을 뇌에 선물하십시오. 촛불이나 아로마 오일 혹은 부드러운 음악을 통해 시각과 후각, 청각을 함께 만족시키며 당신의 뇌가 더 풍부한 경험을 하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중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쾌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이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오직 나이든 부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깊고 충만한 교감의 쾌감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해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드린 모든 조언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수많은 남성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부부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착각 바로 포르노라는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도 포르노를 통해 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남녀 관계의 교과서라도 되는 양 착각합니다. 제가 오늘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포르노는 교과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내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극물입니다. 포르노는 철저하게 남성 판타지에 맞춰 만들어진 배우들의 연기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여성의 진짜 쾌감도 진정한 교감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과장된 몸짓과 거짓된 신음, 그리고 자극적인 행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이 그 거짓된 연기를 진짜라고 믿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 연기를 똑같이 기대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그 배우들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혹은 성적으로 매력이 없구나 하고 오해하고 실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내에게 가하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포르노 속의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과 수십 년의 희로락을 함께 겪어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녀의 몸은 다르고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제발 그 허상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 옆에 누워있는 진짜 당신의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포르노 속 배우의 거짓된 신음이 아니라 당신 아내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진짜 배워야 할 성교육. 교과서는 컴퓨터 화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당신 아내의 몸과 마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거짓된 판타지를 삭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오직 당신의 아내만을 위한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이나 기술이 아닌 존중과 교감으로 아내의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비법보다 그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아내의 몸에 대한 비밀 지도를 알려드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준 지도일 뿐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지도가 없듯 당신 아내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우주는 오직 당신의 아내만이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술과 지식보다 위대한 단 한 가지는 당신의 아내에게 직접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어디를 만져줄 때가 제일 좋았어? 혹시 내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질문이 아내의 닫혔던 마음에 문을 활짝 여는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바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을 위한 최고의 성교육 교과서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외롭고 익숙한 길을 혼자서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그리고 당신 아내의 행복은 오늘 당신의 작은 용기 있는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부부에게라도 더 전달되어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 소중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과 함께 오늘 아내와 함께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부 행복주치의 한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